네, 안녕하세요. 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력캐스터 TV의 청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최근 대한광통신에 대한 주가 흐름과 관련해서 이 많은 주주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 그리고 최근에 이런 나온 급락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 전에 앞서서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주가에 있어서 이 불안감이라거나 앞으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대응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이 구간까지 좀 걸쳐 있는 모습인데요. 해당 구간을 뚫고 내려간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는 아직 우리는 이 구간에서 지켜볼 수 있겠다. 지켜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아직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최근에 주가 흐름부터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은 이 AI 데이터 센터 광통신 인프라 확대 기대감으로 이 11월 초부터 굉장히 좀 급등세를 많이 보여줬던 그런 그림을 봤었는데요. 이 시장에서 글로벌 수요 증가, 자, 실적 성장, 이 기대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진짜 하루에 20에서 25% 이상 급등했던 날도 있었죠. 근데 하지만 12월 8일 자, 오늘 회사에서 발표한 이 4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아무래도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악재로 어 영향을 끼쳤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 지분이 이제 희석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반응이 정말 즉각적으로 나타났고요. 주가는 전일 대비 굉장히 많이 이런 급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께서 아마 왜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지 하면서 뉴스 이제 검색해 보시고 아마 해당 악재에 대한 기사를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굉장히 중요한 점은요. 이런 급락은 회사의 장기적 가치와는 별개로 이 단기 뉴스 이게 시장에 반영되면서 나타나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가가 급락했다고 해서 이 회사의 뭐 기술력이나 뭐 성장 잠재력이 사라졌다. 또 전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순간을요 기회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릴 때에도요 회사의 근본적인 이 경쟁력과 그다음에 이 시장에서의 위치는 여전히 저는 아직 견고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광통신은 광통신 인프라와 AI, 데이터 센터 확장 수요 등 이 장기 성장 이 흐름 속에서요. 이 기술력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급락은 이 뭐다 정확히 뉴스 반응 이것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저는 조정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회사의 이 성장성 그리고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흔들릴 때일수록요. 우리는 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요. 오히려 이 기준점과 우리가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두고 우리가 장기적 흐름을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야 주주분들께서 이 불안감에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다 보면은 우리가 쉽게 불안해지고 감정적으로 판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회사의 기술력, 성장 잠재력, 그리고 장기적으로 확보된 시장 점유율과 글로벌 수요 확대를 믿고 꾸준히 장기 전략을 세우면은 이 단기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투자 판단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주가 급락과 같은 상황에 대한 이런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핵심이겠죠. 이 시장이 갑작스럽게 흔들릴 때 이 준비된 전략이 없으면요. 이 감정에 따라 급하게 매도를 해버리거나 이 불필요하게 공포 이것에 이제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둔다면 우리가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단기 변동성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고
장기 성장 가능성이 확실한 기업이라고 하면 이 흔들림 속에서도 전략적으로 보유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를 고려를 해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시장 상황이나 기업 펀더멘털을 종합했을 때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될 때는 이 과감하게 판단을 하고 매도 전략을 실행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무조건 잡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균형 잡힌 대응이 이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성과 이런 수익성을 또 가져오게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주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기준점 어디서 어떻게 잡고 어떻게 그래서 대응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된다고 감이 안 잡히신다고 하면요. 저에게 문자로 대한광통신 남겨주세요. 제가 단기 급락 대응이라거나 기준점 설정이라거나 뭐 추가 매매 뭐 손절 만약에 이런 전략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체계적으로 한 분 한 분 제가 문자 주신 분들께는요 단체 문자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주가가 흔들리는 이런 순간에도 기업의 본질과 장기 가치를 믿고 미리 투자한 전략대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일 수가 있고요. 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성과랑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먼저 12월 8일 대한강통신의 유상증자 이 발표로 인해서 이 주가 급락은 단기적인 정말 자연스러운 시장 반응일 뿐이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는 순간 시장은 즉각 반응하게 되고요. 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단기적인 조정 속에서도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대한광통신의 이제 중장기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광섬유, 광케이블을 포함한 이 수직 계열화 구조, 그다음에 AI와 데이터 센터, 뭐 클라우드 인프라 이런 확장에 따른 꾸준한 뭐가 있죠? 수요가 있고요. 또 미국 시장 진출과 신사업 확장 등은 앞으로 실적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고요. 이 단기 변동성이 흔들리기보다는 이러한 근본적인 성장 동력에 집중하는 장기 관점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투자 판단을 위해서는 이 기준점 설정과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 주가가 흔들릴 때 감정에 따라 매도하거나 급하게 판단하는 대신에 우리가 사전에 설정한 전략대로 대응하면 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주주분들이 실제로 기준점을 어떻게 잡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될 수 있는데 이런 고민을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이런 기준점 설정과 이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이 단기 급락 상황에서의 대응, 그 다음에 기준, 우리가 매매, 보유 전략까지 제가 정리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정리해서 준비한 그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게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요, 앞으로의 일주일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11월 18일 날에 제가 노타 이 종목을 제가 정말 바닥권에서 정말 처음 영상을 제작했었고 이 조회수 25회 안에서 정말 문자 주신 몇 분 안 되는 분들에게 제가 이 종목을 안내를 드렸어요. 요 날짜에 정말 낮았던 요 날짜에 안내를 드렸었고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됐나요? 자, 정확히 9일 만에요. 무려 84%, 약 80%가 넘어가는 수익률까지 나왔고요. 해당 기간에 저한테 문자 주신 정말 몇 안 되시는 그 구독자님들만요, 요때 제가 직접 타점 문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큐리오시스 제가 11월 19일 날에 정말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제가 처음에 이 종목 매수 관점 보셔도 좋다고 제가 안내를 드렸고 저한테 문자 주신 몇 안 되는 분들, 자, 이분들 어떻게 되셨을까요? 정말 제가 요때 영상 찍으면서 문자 주신 분들 매매 타점 드렸고요. 자, 정확히 일주일 만에 얼마나 갔나요? 무려 65%, 약 60% 이상 수익 챙겨가는 제가 타점 공유해드렸습니다. 자, 저는요, 이 불확실성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은요, 위기를 대처하는 순간 이미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되게 혼란스럽고요, 예측 불가능한 이 시장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단 7일 만에 이 평균 70%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들이 택한 건 위험한 추측이 아니고요, 우리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정확한 방법이었어요. 요즘 시장은
누구나 불안합니다. 정보는 넘치고 방향성은 흐릿하고 어제의 기준이 오늘은 무너져 버리죠. 자, 문제는 이 불확실성을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처하는 방식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환경 속에서 한 그룹은 평균 7일 만에 70%의 평균 수익을 경험을 했죠. 자, 이들은 시장을 예측하려 들지 않았어요. 이 대신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 가능한 기준과 행동 원칙을 만들었고요. 자, 먼저 그들은 불확실성을 직시했어요. 시장 탓 대신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죠. 자, 명확한 체크리스트, 짧은 피드백 루프, 감정 대신 데이터에 의한 그런 판단, 이 세 가지가 언제나 어디서나 적용 가능한 안전장치였습니다. 둘째는 하루 단 몇 분이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개선을 쌓아갔습니다. 자,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더 단순하고 더 기준 중심적으로 움직였고 바로 그 점이 결과를 안정시키고 성과를 끌어올린 그런 핵심이 됐죠. 자, 그렇게 평균 기간 단 7일입니다. 시장은 그대로였지만 그들의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이 70%의 평균 수익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장이 아닙니다. 이 불확실성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 불확실한 시장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뭐다? 이 7일을 시작할 것인가? 당신의 다음 일주일은 어떤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그 변화를 줄 종목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시장 되게 불확실하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바로 이런 순간에 남들이 보지 못한 이 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그 종목은요, 이 단순한 관심 종목이 아닙니다. 최근 시장 흐름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의미 있게 움직이고요. 새로운 트렌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놓치면 뒤늦게 따라가기만 바쁜 흐름, 먼저 본 사람만이 우리가 뭘 잡죠? 기회를 잡습니다. 지금부터 이 종목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주목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보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 겉보기와 달리 이 기회가 숨어있죠. 이 종목 단순한 유망주가 아닙니다. 최근 업계 동향과 데이터를 보면 성장성은 물론 핵심 경쟁력과 차별화된 기술력 그리고 아직 주목받지 않은 이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어요. 무엇보다 시장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않은 지금이 이 진짜 기회입니다. 앞서가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종목,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지 눈으로 직접 보시면 한눈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놓치면 뒤늦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 지금 주목해야 합니다. 집중하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 잡습니다. 문자로 기회 발송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 종목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